네,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 주머니 황성수 매니저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지난 금요일 매일경제TV 스치면 상한가 스페셜 주머니 마인드맵 코너에서 다룬 주제인 리오프닝의 전체 마인드맵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는 TV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TV 방송에서는 시간 관계상 종목 이야기를 많이 못해드렸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특히 종목 이야기 위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방송 내용 끝까지 잘 참조하셔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인드맵을 다시 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는 특히 종목 중에 빨간색의 큰 글씨 종목 위주로 먼저 차트를 보면서 점검해 보겠고요. 자, 그리고 빨간색 작은 글씨 종목들도 있습니다. 작은 글씨 종목들은 주요 포인트 위주로 간략하게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하나투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투어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하나투어는 제가 금요일 TV 방송에서 탑픽으로 꼽아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하고 싶은 여가 활동 1위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1위가 바로 여행이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특히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경제활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대체가 되죠. 오프라인 매장의 가격이 좀 떨어지면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기도 있고요. 자, 그리고 다른 쪽은 다 대체됩니다. 극장에 가기 힘들면은 또 집에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도 외식이 안 되면은 집에서 또 이제 HMR, 그렇죠. 가정 간편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경제 활동은 거의 다 대체가 되는데요. 저 여행은 특히 해외 여행 같은 경우에는 대체가 안 되죠. 대체가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우리 국내 소비자들의 여행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좀 높아진 상태라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된다면은 가장 턴어라운드를 강하게 할 만한 업종이 바로 여행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좀 자금력이 좀 떨어지는 중소 여행 업체들이 많이 좀 도산을 했고요. 그래서 업계 내에서도 구조 조정이 상당히 많이 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업은 시장 진입 장벽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에서 많은 업체들이 또 좀 재무적으로 좀 취약한 업체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업계 내에 이런 구조 조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일단 좀 생존한 업체들, 그렇죠. 어느 좀 자본력이 있고 좀 생존한 업체들이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이 재개될 때 상당히 좀 점유율이 돋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초기에 또 상당히 많은 이연 수요가 좀 돋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복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대급 보복 여행이 진행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동안 해외 여행을 못 갔었는데 만일에 해외 여행이 허용되면은 폭발적으로 여행 수요가 많이 늘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특히 대형 여행사를 위주로 수혜가 좀 집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투어는 여행업계 1위의 그쵸 시장 점유율을 가진 업체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여행이 재개된다면은 상당히 큰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TV 방송에서 말씀했지만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여행이 재개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내년 여름 휴가 때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끼리는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인데요. 하지만 내년에 여행이 재개되면서 상당히 큰 폭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 바로 하나투어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코로나19가 지금 좀 장기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황이나 실적은 거의 저점을 형성한 상태로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내년에 좀 여행 재개 이후에는
네, 코로나19 이전을 뛰어넘을 정도로 네, 상당히 좀 가파른 성장이 지금 기대된다는 거,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하나투어 사는 좀 네, 뭐 여행 업종, 그렇죠? 네, 가장 뭐 네, 좀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나타날 만한 업종이 바로 여행 업종인데요. 저 여행 업종 중에서도 네, 시장 점유율 네, 1위 업체고요. 가장 또 이제 뭐 재무적으로나 뭐 자본력 측면에서도 탄탄한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파른 성장이 지금 기대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난 6월에 고점을 찍었죠. 네, 고점을 찍고 충분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이제 8월달 네, 시장 조정으로 또 조정을 받았고요. 최근에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최근에 특히 네, 기관을 중심으로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구간은 어떻게 보면은 네, 뭐 여행 업종의 대장주인 네, 하나투어를 그래 좀 싸게 살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도 네, 관심 있게 네, 볼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네, 수를 보시면은 기간, 그렇죠? 네, 기간의 매수가 네, 산에 좀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이 기간 중에서는 뭐 최근에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보험, 네, 이쪽 기간 쪽에서 네, 거의 뭐 매일매일 사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매저 수급이 네,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네, 한 단계 더 레벨업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되고요. 그래서 하나투어 여러분들 관심 있게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네, 하나투어 네, 말씀드렸고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네, 한 8만 네, 한 2,000원 전후 구간에 좀 매물은 있습니다. 여러분 매물 손한다면은 자, 그래도 원래 네, 최고가 라인인 네, 한 9만 원대 초반 라인까지는 한 번 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일단 뭐 위드 코로나가 네, 만일에 확정되고 뉴스로 나온다면은 일부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죠. 뭐 일부 재료 소멸로 단기 재료 소멸로 인한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매물이 나오고 앞으로 또 이제 여행이 또 본격이 될 거라는 네, 이런 재료가 다시 살아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위드 코로나 전까지 이제 확정 전까지는 일단 좀 보시면 되겠고요. 확정 이후에는 어느 좀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 점 참조하시고 네,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여행주, 일단 위드 코로나라는 이런 좀 재료, 그렇죠.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지금 9월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 단기 저항 매물이기 때문에 네, 분할 관점에서의 접근이 네, 좀 더 유효해 보인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첫 번째 종목 하나투어 한번 네,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네, 관심 있게 볼 종목은 네, 한섬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금요일 TV 방송에서 마인드맵에 보시면은 네, 그 투자 전략의 마지막 포인트가 바로 이제 프리미엄 상품군 공급업체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이 그 트렌드의 특징은 바로 소비 양극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고가나 아니면 저가 제품들이 많이 팔리죠. 그래서 최근에 아예 뭐 명품을 사든지 아니면 네, 저렴한 그 SPA 브랜드를 사든지 이런 쪽으로 좀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비 양극화에서 특히 이제 프리미엄 제품군들이 특히 앞으로 네,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네, 보복적 소비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상당히 좀 차별적인 흐름이 좀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한섬은 네, 소비 양극화 중에서도 특히 네, 고가 라인 쪽에 소비가 늘 거라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네, 포인트를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섬은 뭐 타임이나 마인, 시스템 네, 이런 좀 고가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고요. 현대백화점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백화점 쪽에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뭐 고가 브랜드로서 뭐 국내에 네, 대체제가 네, 좀 드물기 때문에 그만큼 또 충성 고객이 네, 두텁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충성 고객이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면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은 네, 그래서 소비 심리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개선되면서 특히 이제 올 하반기 그렇죠. 네, 위드 코로나가 만일에 뭐 9월 말인 10월 초 그렇죠. 만일에 뭐 10월 초쯤에 뭐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때는 이제 찬바람이 슬슬 이제 불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의류업종은 가장 성수기가 언제냐면은 옷의 볼륨이 커질 때, 옷이 점점 두꺼워질 때입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 겨울철이 연중 가장 성수기고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옷이 상당히 두껍죠. 그리고 옷 한 벌의 단가가 상당히 비싼 시기입니다. 때문에 의료업종의 성수기가 바로 겨울인데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확정되면서 특히 성수기인 겨울철에 진입하게 되고요. 그래서 패션 수요가 상당히 좀 강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한섬은 앞에서 제가 말씀했지만 고가 브랜드 쪽에 확실하게 포지셔닝이 된 업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이후에 특히 뭐 보복 소비, 특히 고가 쪽에 소비 심리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상당히 큰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섬, 뭐 최근에 주가는 지난 5월에 고점을 찍고 충분한 좀 조정을 받고 최근 240일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이 1조 320억 원인데 내년 예상 순이익이 1159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PER이 내년 예상 실적 대비 8.9배 수준이고요. 자, 그래서 뭐 밸류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좀 밸류멜이 높아진 구간이고, 그리고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은 특히 기관이 최근에 꾸준하게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메이저 수급 중에서도 기관의 매수가 꾸준하게 계속 좀 들어온 종목이고요. 근데 주가는 바닥에서 최근에 계속 좀 반등이 나오는데, 이 종목 여러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지금 현재는 좀 매물이 있는 가격권에 좀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42,000원 전후간에 매물을 소화한다면은 일단 뭐 45,000원 라인까지는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45,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런 뭐 위드 코로나로 소비 심리 개선된다면은 원래 뭐 연중 최고가까지도 한번 터치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한섬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빨간색의 큰 글씨 종목은 바로 강원랜드입니다. 그래서 뭐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거나 백신 접종률이 이제 70에서 85%를 상회하는 특히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좀 형성되는 시기가 된다면은 가장 또 빠르게 실적이 회복되는 업종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카지노, 특히 내국인 전용 카지노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지노도 외국인 카지노가 있죠. 파라다이스 지킬 같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고요. 그래서 뭐 강원랜드는 내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그래서 내국인 전용 카지노인 강원랜드에 상당히 큰 수혜가 기대되고요. 자, 강원랜드는 내국인 카지노를 독점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독점적인 지위를 고려하면은 상당히 좀 가파른 실적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강원랜드는 지난 2분기에 6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는데, 그래서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구간에서 상당히 강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뭐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되면은 강원랜드의 영업이익은 분기별 계단식 상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수를 보시면은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꾸준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연기금이나 투신, 보험 쪽에 매수도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저 수급이 쌍끌이로 계속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온 종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는 8월달 시장 조정으로 좀 눌렸다가 뭐 다른 뭐 리오프닝 관련주 대비 사실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연중 최고점인 한 29,5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간 29,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되지 않을까 보이시고요. 앞으로 뭐 추가적인 상승도 사실 기대되는 종목이고, 뭐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29,500원 도달 이후에는 한 31,500원 구간까지는
한 번 더 레벨업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중장기로도 네,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니까 네, 그 점 참조하시고 한번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세 번째 빨간색 큰 글씨 종목이 네, 강원랜드 한번 네, 점검해 봤습니다. 자, 네 번째 네, 빨간색의 큰 글씨 종목은 바로 CJCGV입니다. 지금 CJCGV의 차트를 좀 보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네, 극장은 네, 코로나19로 가장 또 큰 피해를 본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CJCGV 같은 극장 업체들은 코로나 때문에 관객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뭐 영화를 보러 온 사람도 적었지만 영화 제작 편수도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일단 뭐 기업 자체적으로 네, 비용 절감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사적인 네, 비용 절감 노력을 했는데요. 자, 이래서 올 하반기에는 네, 실적 회복이 좀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뭐 CJCGV는 올해 들어서 네,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에 이어서 네, 7월달에 개봉한 블랙 위도우가 30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모으게 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뭐 개봉한 모가디슈라는 영화 같은 경우에도 310만 명의 관객을 기록하면서 흥행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뭐 헐리우드 블랙버스터는 물론이고 우리 뭐 한국 영화까지도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좀 개봉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앞으로 네, 뭐 백신 접종이 늘고 위드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면은 관객 수에 네, 상당히 큰 성장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영화 극장의 이런 관객 수가 느는 것 외에도 지금 현재 영화관 내부에서는 팝콘 같은 이런 음식물 섭취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이런 극장 사업 업체들은 특히 매점 매출이 또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매점에서 음식을 사도 극장 안에서 못 먹었죠. 그래서 상당히 좀 매점 매출이 저조했는데 앞으로 네, 뭐 관객 수도 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네, 극장 내에서 음식물 취식이 가능해진다면은 네, 가파른 매점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팝콘이나 뭐 콜라 그리고 뭐 오징어 네, 보통 영화 보면서 먹는 그런 음식들 있죠. 네, 여러분들 뭐 극장 가서 직접 보시면은 팝콘 가격이 이렇게 비싸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뭐 매점 쪽에 네, 판매하는 그 음식들이 상당히 좀 가격이 그렇죠, 비싸죠. 그만큼 네, 이익률이 많은데요. 자, 그래서 이런 매점 매출이 늘어나면서 네, 뭐 CJCGV의 실적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네, 뭐 최근에 CJCGV도 앞에 봤던 뭐 강원랜드처럼 네, 외국인과 네, 기관의 매수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투신이 가장 뭐 강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 매수도 계속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외국인간의 쌍끌이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 종목이고요. 최근 네, 주가는 지난 6월에 고점을 찍고 네, 계속 좀 조정을 받았죠. 특히 8월달 시장 조정으로 241선 라인까지 네, 좀 눌림목이 만들어졌고요. 네, 요 구간에서 다시 좀 반등이 나옵니다. 네, 반등이 나오고 최근 주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네, 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요 종목은 뭐 단기로는 일단 33,000원, 저 33,000원 구간까지는 한 단계 더 레벨업 시도 나올 것 같고요. 33,000원 구간에 어느 저항 매물 소화한다면은 충분히 한 단계 더 레벨업 시도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뭐 한 3만 7, 8천 원 구간까지도 한 번 더 네, 레벨업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되고요. 자, 그리고 예전처럼 또 1000만 관객 영화들이 계속 나온다면은 네, 지난 뭐 2017년, 2018년에 7만 원대까지 네, 주가 움직였었죠. 그래서 만일에 뭐 이런 네, 뭐 1000만 관객이 나오는 영화가 또 개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지금 기대되는 종목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는 물론이고 뭐 중장기로도 네,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차트를 쭉 당겨서 보시면은 거의 뭐 그렇죠, 싼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주봉 차트인데요. 네, 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뭐 지금은 거의 뭐 바닥권 근처죠. 네, 바닥권 근처고요. 예전에 한참 잘 나갈 때 2015년, 2016년에 12만 원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정도로 상당히 뭐 흥행 영화가 많고 관객 수가 늘수록
상당히 또 탄력 있게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CGB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 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여전히 뭐 유효한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CGB까지 빨간색의 큰 글씨 종목들 살펴봤고요. 자, 그럼 빨간색의 작은 글씨 종목들은 주요 포인트 위주로 간략하게 차트를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작은 글씨 종목들 점검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은 참 좋은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행업종 중에서 최근에 좀 수급이 좀 들어온 업체고요. 그래서 참 좋은 여행은 지난 2007년에 삼천리 자전거로부터 분할되어서 설립이 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행업종 내에서도 직접 판매 방식으로 유통을 하는 업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은 어떻게 보면은 여행 상품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뭐 웬만하면 사람들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직접 판매 방식으로 유통 과정에서의 비용 절감을 좀 시연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행업체 중에서도 상당히 좀 저렴한 상품을 많이 제공하는 업체가 바로 이제 참 좋은 여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 좋은 여행도 지난 6월에 주가가 고점을 찍고 자 8월달 또 시장 영향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120일 라인까지도 조정이 났다가 최근에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아주 뭐 강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외국 매수세도 좀 들어온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업종 내 뭐 다른 종목들 대비 그래도 좀 양호한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충분히 한 단계 더 레벨이 나올 수 있고 특히 한 16,000 후반 구간 그래서 16,600원 구간까지는 한 단계 더 레벨업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조하시고 한번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빨간색 작은 종목 참 좋은 여행 한번 점검해 봤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뭐 대한항공은 빨간색의 작은 글씨 종목이지만 뭐 큰 글씨로 해도 무방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 제가 글자를 키울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뭐 대한항공도 여러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항공은 그동안 여객 수요가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화물 부분이 그동안 실적을 견인했고요. 특히 해운 운송 쪽에 공급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특히 항공 쪽에 긴급 배송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화물 쪽에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으로 인해서 그 실적은 방어한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뭐 해외 여행이 본격화되면은 여객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지금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 하반기에는 특히 4분기가 또 성수기입니다. 성수기고요. 그래서 성수기 특히 4분기에는 이제 화물 쪽에 운송량이 많기 때문에 화물 쪽에 운임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뭐 올해까지는 일단 뭐 화물 쪽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행이 본격화된다면은 여객 수요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뭐 대한항공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 시도가 나올 수 있다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최근에 수를 보시면은 매주 수도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이 종목은 최근에 외국이 물론이고 기관 매수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뭐 투신이나 연기금 매수도 좀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여러분들 좀 관심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되고 특히 올해 연중 최고점 라인까지도 한 번 더 도달 시도는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이런 뭐 이야기들이 좀 구체화되는 구간에서 좀 더 힘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4분기 또 화물 쪽에 성수기 효과도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뭐 대한항공과의 통합이 지금 기대되고 있죠. 자, 근데 지금 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해외 기업 결합 심사가 또 진행되기 때문에 2023년 내후년쯤에
네, 통합이 될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통합이 된다면은 네, 상당히 큰 시너지도 지금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최근에 네, 항공업체 중에서도 가장 뭐 가파른 반등이 좀 나타난 종목이고, 최근에 네, 수급도 보시면 네, 외국인과 네, 기관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네, 지금 들어오고 있죠. 특히 연기금은 네, 최근에 거의 매일 매수하고 있고요. 투신 쪽의 자금도 선 적극적으로 좀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아시아나항공 여러분들 좀 관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느 좀 매물 구간에 좀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25,000원 전후간에 네, 매물대를 좀 줄을 끊었죠. 소화해야지 한 단계 더 레벨업 시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좀 기대감, 네, 특히 위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좀 기대감이나 네, 통합 관련된 이런 기대감을 감안한다면은 그래서 매물 소화하고 충분히 한 단계 더 레벨업 시도는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네, 아시아나항공 한번 점검해 봤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네, 진에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네, 마인드맵을 좀 준비하면서 특히 여행 업종 관련된 자료들을 보니까 네, 여행이 앞으로 좀 이제 시작이 다시 재개된다면은 제일 먼저 이제 근거리 여행부터 네, 증가할 거라는 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쪽에는 특히 네, 저가 여행사, 그렇죠? 네, 저비용 여행사 LCC라고 하죠. 네, 로우코스트 캐리어의 약자인데요. 이런 저가 여행사, 저비용 여행사인 네, 뭐 진에어 같은 업체들이 네, 상당히 좀 수혜가 좀 기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금요일 TV 방송에 말씀했지만 앞으로 여행이 재개되고 네, 여객 수요가 늘면은 항공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이제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공권 가격이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대형 항공업체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수요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비용 항공사 쪽에도 네, 수요가 많이 좀 몰리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진에어 여러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네, 대한항공의 자회사죠. 그래서 앞으로 뭐 아시아나항공과의 좀 통합이 얘기되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또 에어 부산이나 네, 에어 서울, 네, 이런 네, 저비용 항공사들을 네, 자회사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 서울, 에어 부산과의 네, 진에어의 또 통합, 네, 통합이 지금 예상되고요. 그래서 뭐 진에어까지 3사가 이제 통합된다면은 네, 이런 그 저가 항공사 쪽에서도 상당히 큰 경쟁력을 네, 갖출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요. 네, 이 종목도 좀 차트를 보시면은 네, 그동안 네, 충분한 좀 네,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네, 지난 네, 6월에 네, 고점 찍고 충분히 조정받고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그쵸, 네, 뭐 기관의 매수세, 네,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계속 좀 들어온 종목이고, 특히 연기금, 투신, 보험, 금융사 쪽에 매수 들어오고 외국인 매수세도 네, 계속 좀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진에어 앞으로 네, 뭐 저비용 항공사 쪽에서는 가장 뭐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앞으로 네, 좀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네,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반등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매물관에 좀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매물 손다면은 그래도 한 25,000원 전후반까지는 한 번 더 레벨업 시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네, 클리오입니다. 네, 클리오는 네, 색조 화장품의 네, 강점을 가진 업체입니다. 최근에 네, 뭐 기초 화장품 쪽으로도 사업 구조를 좀 개선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색조 화장품에 가장 뭐 강점 가지고 있고, 최근에 기초 쪽으로도 네, 어느 정도 네,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금요일 TV 방송에 말씀했지만 그동안 네,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화장을 좀 진하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색조 화장품의 수요가 좀 많이 좀 둔화되었고요. 반면에 뭐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네, 피부가 많이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특히 뭐 피부 쪽이 네, 살 민감하죠. 그래서 기초 화장품은 그래도 네, 수요가 늘었지만 색조 화장품 많이 감소했는데요. 앞으로 뭐 위드 코로나가 되고 마스크를 벗고 외출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색조 화장품 쪽에 네, 수요가 상당히 크게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클리오, 특히 색조 화장품 중에서도 좀 중저가 라인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진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 클리오 좀 차별적인 좀 성장이 좀 기대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클리오 같은 경우에 또 온라인 쪽에 네,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차별적인 또 성장이 좀 네, 기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 종목 최근에 뭐 수급을 보시면은 그래도 네,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그래서 매수자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화장품 업종은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좀 부진합니다. 그래도 네, 클리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단 뭐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주가는 네, 6월 이후에 계속 조정받았죠. 그래서 네, 최근에 240에서 라인까지 터치한 이후에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뭐 위드 코로나나 이런 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그리고 어떤 마스크를 벗는다 이런 이야기 나온다면은 충분히 네, 올라갈 만한 구간이 참 많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클리오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럼 네, 다음 종목으로 또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업종은 섬유의복 업종 내에서 네, 뭐 최근에 그래도 좀 수급이 좀 들어온 종목이 바로 한세시럽입니다. 한세시럽은 네, 의류 ODM 업체인데요. 네, 뭐 최근에 뭐 주가는 5월에 고점 찍고 충분한 조정받았죠. 그리고 네, 분홍색 선이 바로 240선인데요. 240선에 조금 이제 소폭의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는 네, 그동안 네, 베트남이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많이 확산됐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공장이 특히 한 달 동안 셧다운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특히 뭐 이번 3분기에는 납기 지연 같은 문제들이 많이 좀 봉착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상당히 좀 주춤했었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 네, 이런 주춤했던 실적은 앞으로 이제 4분기로 이연되면서 네, 앞으로 네, 상당히 좀 가파른 반등이 지금 기대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 뭐 기관을 중심으로 그래도 매수 개수 이어지고 있죠. 되게 특신이나 금융투자 보험 쪽에 매수 개수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네, 기관 중심으로 어느 정도 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네, 반등은 네,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앞으로 특히 네, 뭐 특히 해외, 특히 이 산은 또 미국이나 이런 네, 북미 쪽으로의 네, 매출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뭐 그쪽 지역에 만일에 뭐 사이즈 그리드가 많이 완화된다면은 충분히 주간 상승 기대되고, 제가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네, 최근에 또 위드 코로나 언급이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네, 소비 심리 개선되면은 상당히 좀 수혜가 나타날 만한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한세시럽 네, 이 종목도 여러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 한세시럽과 함께 또 대표적인 OEM 업체죠. 바로 영업무역. 자, 영업무역도 지금 뭐 차트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네, 이 종목은 그래도 지금 2분기에 네, 지난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네, 기록했었죠. 2분기에 그래도 좀 차별적이었던 거는 바로 이제 서프라이즈한 실적 기록했었는데, 특히 자회사 중에 스캇이라는 네, 자전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네, 자전거 네, 산업은 오히려 좀 수혜를 받았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모여서 실내에서 운동하기보다는 이제 바깥에서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특히 스캇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가 자전거 쪽에 어느 쪽 포지셔닝이 돼 있고, 최근에 또 전기 자전거, 네, 전기 자전거 쪽에 판매가 상당히 많이 늘면서 네, 좀 기대감이 많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난 2분기에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기록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종목도 지금 뭐 OEM, ODM, 네, 생산 기지 쪽이 네, 코로나19 때문에 한 2주 정도 공장이 셧다운 되었고요. 자, 그 영향도 있고, 최근에 또 시장 영향 때문에 네,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조정받고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영업무역도 최근에 외국인과 네, 기관 매수세 계속 좀 이어진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뭐 최근에 주가는 다시 좀 네,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자,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네, 영업무역도 네,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의류업체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4분기가 네, 겨울철 최성수기고요. 최성수기를 좀 앞두고 있고, 최근에 위드 코로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주가는 또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서 보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한섬이나 한세시럽, 영업무역 같은 업체들 관심 주로 한번 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백화점, 면세점 관련주로서 제가 빨간색 칠한 종목이죠. 바로 이제 신세계입니다. 네,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 주가를 보시면은 5월에 고점 찍고 그때 5월 31일이죠. 네, 고점 찍고 계속 조정받았습니다. 최근에 240일선도 이탈하면서 상당히 좀 깊은 조정을 받았고요. 다시 좀 반등이 나온 종목인데, 이 종목은 지난 2분기 실적은 그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닝스 서프라이즈였고요. 특히 뭐 지난 2분기에는 어느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렇죠, 좀 완화된 구간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많이 높아지면서 특히 신세계는 백화점 중에서는 명품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명품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면세점 좀 또 최근에 다시 좀 살아나고 있죠. 면세점 쪽은 최근에 따이공 쪽에 매출이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위드 코로나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관해서 상당히 좀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주가는 거의 뭐 가장 좀 싼 영역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3분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강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4단계로 제한되다 보니까 일단 뭐 백화점 쪽에 실적은 좀 둔화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위드 코로나와 함께 뭐 백화점 물론이고, 그렇죠, 보복적인 소비 심리로 해서 백화점 물론이고, 앞으로 만일에 또 뭐 중국인들까지 우리나라를 찾아온다면은 면세점 쪽에 강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점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주가는 상당히 뭐 밸류도 그렇고 싼 영역에 있고, 최근 뭐 수급은 그렇게 뭐 강하진 않지만 외국인 기관 매수는 좀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반등하면서 매주 수급 좀 붙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앞에서 봤던 신세계와 비슷한 뭐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 지난 5월에 고점 찍고 충분한 조정 받았죠. 240을 살짝 벗어나게 됐었는데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상반기에는 특히 여의도에 더 현대 서울, 그렇죠, 여의도 현대백화점이 상당히 뭐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점포의 출점 효과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고, 자, 그리고 삼성동 무역센터점이 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좀 발생했었죠. 그래서 뭐 현대백화점 같은 그런 영향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뭐 주가는 좀 주춤한 모습 보였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다시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반등세 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위드 코로나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소비 심리 개선된다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 가능한 종목이고요. 이사도 또 이제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면세점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하고, 앞으로 뭐 중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다면은 저는 좀 강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신세계처럼 뭐 최근에 매주 수급은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중에서는 특히 투신 쪽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현 구간에서는 그렇게 밸류가 그렇게 비싸지 않죠. 그래서 한 번 더 반등이 좀 나타날 순간이니까요. 그 점 참조하시고 한번 좀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뭐 대형마트 관련주죠. 바로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8월 달에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데 불구하고 뭐 시장 대비 상당히 견조한 흐름 보였죠.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 정도로 최근에 상당히 좀 힘 있는 모습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점포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자,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에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제 4분기부터는 스타벅스 쪽에 실적이 연결 자회사로 편입될 거라고 합니다. 요런 좀 기대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마트는 최근에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면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했죠.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했고, 자, 그리고 원래 또 이마트의 자체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SSG닷컴 있죠. SSG닷컴이 이제 상장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사업 강화하면서 지금 기대감이 있고, 특히 SSG닷컴 상장이라는 또 큰 재료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고요. 최근에 매도 수급도 네, 꾸준하게 계속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뭐 연기금, 투신 쪽에 자금도 계속 들어온 종목이고, 그래서 이렇게 뭐 시장이 빠질 때 오히려 네, 저점을 계속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무섭죠. 그래서 네, 주가는 지금 구간은 어느 좀 저항 매물이 있습니다. 네, 저항 매물은 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기대된 종목이고, 특히 뭐 자회사인 그 SSG닷컴의 상장 이슈가 주가에 또 상당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마트 네,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네, 음식료 쪽은 술을 파는 주류 업체들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롯데 칠성과 하이트 진로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롯데 칠성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2분기부터 네,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 효과가 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최근에 수제 맥주가 상당히 인기죠. 그래서 네, 뭐 롯데칠성 같은 수제 맥주 쪽에 네, OEM 매출이 계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은 특히 뭐 음료와 주류를 생산하는데 특히 주류 매출 쪽이 앞으로 위드 코로나나 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크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렇죠. 특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이제 10시까지로 영업시간 연장됐는데요. 그전에도 9시까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뭐 유흥업소 쪽에 술 판매가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은 지난 네, 5월 말 이후로 네, 충분한 조정받고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네, 뭐 위드 코로나나 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뭐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면은 예전처럼 특히 올 연말쯤 되면 또 막년에도 많이 하죠. 이런 모임도 좀 늘면서 네, 이런 주류 소비가 상당히 좀 많이 늘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요 종목 네, 그런 관점 보신다면은 네, 중간에서는 네, 좀 접근은 좀 유의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은 그렇죠. 네, 기간 매수 특히 뭐 투신을 중심으로 매수가 네, 꾸준하게 들어온 종목이고요. 그래서 네, 롯데칠성 여러분들 네,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하이트 진로도 네, 같은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롯데칠성과 다른 거는 이제 음료 매출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는 네, 상당히 뭐 네, 지난 6월 이후로 네, 가파른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다 보니까 특히 유흥업소 쪽에 주류 매출이 많이 감소했었는데요. 앞으로 네, 올 하반기 특히 이제 뭐 9월이나 10월쯤에 9월 말 10월 초쯤에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이런 이야기 나온다면은 네, 앞으로 네, 특히 유흥업소 쪽에 주류 매출이 크게 늘면서 네, 턴어라운드 나타날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뭐 그런 관점 보신다면은 지금과는 상당히 좀 네, 주가 싼 영역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네, 조정받은 구간을 거의 뭐 좀 회복한 상태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되는 종목이고, 최근에 네, 수급을 보시면은 네, 기관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고, 특히 연기금이나 투신, 네, 보험 쪽 매수가 계속 좀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런 점 참조한다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 시도는 나올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류업체도 잘 봤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네, 제주 네, 드림타워를 개장했죠. 네, 제주 드림타워를 개장하고 지난 6월에는 카지노를 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 뭐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네, 제주도 쪽에 네, 상당히 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 쪽에 드림타워를 개장하면서 그렇죠. 상당히 큰 수혜가 지금 기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카지노 쪽도 일단 외국인 카지노인데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된다면은 카지노 쪽에 매출도 상당히 많이 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네, 롯데 관광개발은 이제 9월달 네, 이번 달에 네, 제주 드림 타워 이제 2 그렇죠. 타워 2가 이제 오픈할 예정이고요. 이런 오픈 관련된 이런 재료도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뭐 최근 주가는 네, 지난 6월 이후로 충분한 조정받았습니다. 최근 좀 반등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네, 수급을 보시면은 네, 외국인
네, 외국인과 기관 매수 좀 들어오죠. 최근 한 2거래 정도는 좀 매물이 좀 나오는데요. 그 정도 좀 매물이 좀, 네, 매물 구간입니다. 매물 구간에서 매물 좀 소화한다면은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 시도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네, 이 종목 한 21,500원 전후 구간까지는 단기로 한 번 더 반등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롯데 관광개발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 빨간색의 마지막 종목은 바로 극장 관련주인 J컨텐트리입니다. 네, J컨텐트리는 네, 드라마 제작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자, 극장 쪽은 이제 메가박스를 네,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CJ CGV와 함께 네, 국내 상장된 네, 극장 업체로서 가장 대표적인 업체고요. 그래서 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 8월달 들어서 사실 좀 가파른 조정을 받았습니다. 240원까지 깨졌었죠. 최근에 또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최근에 그 넷플릭스 쪽에 네, 드라마 오리지널 드라마를 네, 공급했는데요. 네, 바로 제목이 DP입니다. 그래서 DP라는 드라마를 공급한 이후에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좀 흥행을 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기대감 상당히 커지죠. 네, 기대감 많이 커지고 있고, 자, 그리고 앞으로 또 네, 위드 코로나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면은 메가박스 쪽에 네, 실적도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요 종목도 최근에 기관 매수가 네,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특히 투신이 가장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네, 뭐 CJ CGV하고 좀 다른 점은 이제 방송 부분이 있다는 거죠. 특히 뭐 드라마 제작 쪽이 네, 상당히 좀 강점이 있고요. 최근에 또 넷플릭스 쪽에 오리지널 드라마가 또 흥행을 하면서 네,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네, 그 점 참조하시고 한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뭐 지난 금요일 네, 매일경제TV 네, 스치면 상한가에 네, 주머니 마인드맵 그쵸.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봤었는데요. 리오프닝 관련된 내용 중에 특히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시간 관계상 설명을 많이 못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특히 빨간색 종목 위주로 한번 체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까만색 종목들도 나쁜 종목 아닙니다. 네, 각 업종 세트 중에서도 여러분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을 제가 좀 추려놨고요. 그래서 빨간색 종목 외에 까만색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이니까 네, 그 점 참조하시고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오늘 하루도 네, 힘차게 네, 출발하시고요. 네, 승문 투자하시도록 계속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산심 일교차 큰 날씨가 네, 이어지는데요.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